지금 보이는 곳은 마계입니다. 이야기는 닭과 같은 생물의 발에서 시작됩니다. 표정을 보면 먹이를 공격하려는 것 같습니다. 프레이. 갑자기 앞에 있는 싹을 향해 달려드는데 이 싹들은 악마화된 식물처럼 보입니다. 그들을 마주보고 있는 것은 닭과 뱀의 혼종입니다. 둘 다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닭뱀 혼종이 덮칩니다. 싹들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녀석들은 오늘 누가 이길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버드헤드와 스컬헤드인데 이 녀석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답은 뻔하지만 그들은 오늘도 여전히 활기가 넘칩니다. 버드헤드가 외칩니다. 오, 엄청나게 위험한 게 온다. 스컬헤드는 놀라서 뱀달기 싹의 공격을 피하는 것을 봅니다. 피했지만 싹의 입에 얼굴이 베입니다. 뱀달근 눈물이 글썽거리고 결국 패배하여 도망칩니다. 싹들이 이겼습니다. 버드헤드와 스컬헤드는 행복합니다. 오늘도 또 이겼어. 그것은 99연승입니다. 장면 전환. 검은 머리 남자. 그가 묻습니다. 중요한 경기가 또 있나 보네. 싹 중 하나가 그냥 대답합니다. 형. 그는 이해하고 대답합니다. 더 빨라지고 싶구나. 알았어. 이 순간 그는 투명한 물질을 꺼내서 여기 있는 싹에 천천히 바릅니다. 다 됐어. 싹들은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따뜻할 줄 누가 알았을까? 갑자기 어린 소녀가 어딘가에서 소리칩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 배고파. 삼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해? 대머리 남자가 말했습니다. 잠깐만. 거의 다 됐어. 저는 이 요리의 엄청난 팬입니다. 그녀가 끼어듭니다. 잠깐만. 이걸 건너뛰는 건 좀 그렇겠지. 알고 보니 계란입니다. 그는 알아듣고 계란을 깹니다. 그러고는 프로처럼 합니다. 대머리 남자가 손을 쉴 새 없이 뒤집는 것을 보고 그녀는 감탄합니다. 아, 삼촌은 정말 대단해. 식사 준비 완료. 다 됐습니다. 먹자. 그가 말합니다. 잠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 그녀가 묻습니다. 뭔데? 그가 대답합니다. 깨를 조금 뿌리는 것. 그것을 보고 그녀도 똑같이 따라하며 참깨를 넣습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말했습니다. 밥 준비 완료. 여러분, 와서 드세요. 대머리 남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남기석 씨가 만든 특별 소스가 특징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김치 볶음밥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대머리 남자가 크게 웃으며 맛있게 드세요. 어린 소녀가 한 숟갈 떠서 맛봅니다. 추측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맛의 폭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촌, 정말 맛있어요. 그 말을 듣고 그는 매우 기뻤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 마음껏 드세요. 스컬이 그를 칭찬했습니다. 요리를 정말 잘하시네요. 그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것은 좋아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검은 머리도 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맛 좀 볼까? 그가 먹고 있는 동안 그는 인삼이 이미 깊이 잠들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버드헤드는 한 모금 마십니다. 나쁘지 않아. 그리고 어린 소녀가 다른 사람의 몫을 먹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스컬헤드가 묻습니다. 더 있어요? 대머리는 망설이지 않고 용감하게 말합니다. 네, 많이 있어요. 아주 많아요. 마계에서 사는 것도 꽤 괜찮네. 다들 즐겁게 식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장면이 하늘로 바뀌고 이상한 붉은 빗줄기가 나타납니다. 어느 날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계라고 알려진 곳에서 사악한 몬스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파괴하고 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헌터라고 알려진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만화로 깨어나 특별한 능력을 가진 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존재 덕분에 인류는 반격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도시들이 재건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평화로운 삶을 누릴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몬스터의 끊임없는 공격을 막기에는 자연적으로 깨어난 헌터의 수가 여전히 너무 적습니다. 그 때문에 키메라 헌터라고 알려진 인공적인 존재가 만들어졌습니다. 실험 재료에는 사망자, 재소자, 동물, 게이트의 광물, 몬스터 세포의 몸이 포함되었습니다. 인간의 끈기는 과학자와 헌터의 완벽한 협업인 키메라 헌터의 대량 생산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과학자와 헌터 간의 완벽한 협업으로 헌터 사망률을 크게 줄이고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한밤중에 불법 키메라 연구소에서 최고급 키메라 보관 시설인 B18에서 2명의 의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글쎄, 이걸 끝내면 집에 갈 수 있어.
손전등을 들고 있는 사람이 묻습니다. 그런데 17번은 손이 좀 썩은 거 아니야? 뒤에 있는 사람이 경고합니다. 야, 가까이 가지 마. 손전등을 들고 있는 사람이 대답합니다. 뭐가 문제야? 뇌가 망가졌어. 명령 없이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 어쨌든 봐, 오른손이 완전히 망가졌어. 실험의 부작용인 것 같아.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걸 두려워해? 그냥 처리해. 이대로 가면 그냥 썩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그들은 둘 다 외면합니다. 괴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킵니다. 그들은 둘 다 17호가 쓸모없다고 발표합니다. 몸이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벌써 죽었을 겁니다.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기껏해야 한 달. 맞아요. 안경 쓴 남자가 이 게이트 폐쇄 작전에 투입하자고 제안합니다. 헌터들이 후퇴할 때 후방을 담당하여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하되 귀환 명령은 내리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소개에서 보셨듯이 이곳은 험준한 산악지대인 마게입니다. 공중 몬스터가 입을 벌리고 돌진합니다. 이쪽에서는 키메라, 헌터의 팔 부분이 나타납니다. 위에서 구체를 발사하고 아래에서는 거머리 같은 악마가 나타납니다. 키메라 헌터가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그는 아래의 몬스터 거머리를 발판으로 사용하여 곧장 뛰어오릅니다. 단 몇 번의 움직임으로 그는 하늘을 나는 몬스터들을 찢어버립니다. 아래의 몬스터 거머리도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키메라 헌터는 푸른 생명력을 모아 재빨리 돌진하여 몬스터 거머리를 섬광 속에 끝내버립니다. 몬스터 거머리가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릅니다. 방금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 중 한 명이 소리칩니다. 대단해.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많은 몬스터를 쓰러뜨렸어. 그는 진정으로 S급 키메라 헌터라는 이름에 걸맞아. 누군가 말했지만 게이트는 여전히 닫힐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벌써 3일째야.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많은 몬스터가 와도 S급 키메라가 있는 한 괜찮을 거야. 땅에 거대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빠져나가는 몬스터를 처리하는 것뿐입니다. 통과합니다. 갑자기 블랙홀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야. 좋아요. 후퇴. 여러분, 지금 당장 게이트에서 나가세요. 달리면서 여자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일이야? 만드는데 비싸지 않았나요? 남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버려두세요. 가져올 수 없다고 했어요. 유효 기간이 거의 다 되었다고 했어요. 그녀가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요. 불쌍한 것. 그녀가 여기 없었다면 피해가 훨씬 더 컸을 거야. 주인의 명령에만 움직이는 거야. 저것들은 괴물이잖아. 손에 부상을 입었어. 그래도 어떻게든 저항하려고 애쓰고 있어. 이번 임무는 헌터들의 퇴각을 엄호하는 것. 알겠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괴물이 갑자기 나타나 그들에게 달려든다. 입을 벌리고 달려드네. 네. 지금 이 순간은 혼란스럽다. 완전히 엉망진창이군. 그게 임무의 전부다. 키메라 헌터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이는 임무가 끝나면 기지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헌터의 안전한 퇴각을 보장한다. 완료. 안 돼. 기지로 복귀한다. 오늘 키메라 헌터 17호의 임무 결과는 다음과 같이 희생되었으며 헌터 사망자는 공명입니다. 총 제거된 몬스터는 1823마리입니다. 죽기 직전 17번은 과거의 기억을 떠올린 것으로 기록됩니다. 9살 때 납치된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사실, 그때부터 삶의 기억들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불행히도 17번의 손상된 뇌는 그 이미지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자신의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79년 전 13구역 고아원으로. 이 아이의 이름은 뭐지? 약 70년 전쯤. 지금 남자는 아이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약간 놀린다고 돌로 친구를 때리다니.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지? 이곳은 더 이상 너를 용납할 수 없다. 소녀는 조용히 밖으로 걸어나가 눈 속에 쓰러졌다. 차에서 나온 사람들이 빈민가에서 아이들을 찾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연구 대상. 몇 번이지? 17번. 마치 탈출하지 못하도록 주문이 걸린 것 같습니다. 맞아요. 좋아. 기록을 시작합니다. 17번. S급 누에고치 세포를 주입합니다. 좋아. 이제 그냥 지켜보자. 어떤 반응을 보일까? 부작용이 없네. 특수능력이 나타났지만 인간의 형태와 성격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체질인 것 같습니다. 반응이 있을 때까지 더 많은 것을 계속 심어주세요.
반응이 있을 때까지. 그래서 의사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물질을 소년에게 심었습니다. 64년 전 이 무렵 그 실험 소년은 강력한 초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몬스터는 그 끔찍한 힘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땅을 가를 만큼 강력합니다. 여자는 아이를 꼭 껴안고 기뻐하며 나에게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조직의 누군가가 아이와 같은 그에게 이런 고통을 겪게 해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59년 전 소녀는 궁금해했습니다. 잠깐만,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방금 뭘 한 거지? 그 뒤에 있던 의사가 물었습니다. 17번 왜 멈췄지? 기억이 뒤섞였나? 그는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드디어 부작용이 나타났군요.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부작용. 54년 전 15년 동안 500종의 몬스터 세포를 이식한 결과 최소 S급으로 측정 불가. 지금 당장은 피에 굶주린 짐승처럼 보이는군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17번은 우리 연구소의 가장 큰 업적입니다. 20년 전 소녀가 너에게 고기를 주고 있었지. 고기를 주고 있었지. 다 먹었어. 17번 착하지. 내가 으르렁거려서 그녀를 놀라게 했어. 소녀가 상기시켰다. 뭐가 잘못됐어?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다른 사람이 말했다. 무서워. 여기 보지 마. 3일 전 총 527종의 몬스터 세포를 이식하여 모든 임무가 완료되었습니다. 키메라 헌터 17번. 내부 근육이 꼬이고 폭탄처럼 폭발했다. 그러다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다. 그는 자신의 몸을 둘러보며 뭐라고? 내가 다시 인간이 된 건가? 그는 정말 궁금해졌어. 내 인성이 회복된 걸까? 하고 아직도 변종세포가 움직이고 있으니 완전히 정상은 아니야. 나중에 그의 손에서 날카로운 발톱이 자라나. 실험한 지 꽤 됐을 텐데 연구팀은 날 찾으러 오지 않았어. 버려진 건가? 손목의 식별 코드마저 사라졌으니 더 이상 숨을 필요도 없어. 내 몸이 이렇게 된 이유는 아마도 불의 기운 때문이겠지. 핵이 파괴되지 않으면 3번까지 재생된다고 들었는데 근데 인간 세포는 불사조 세포와 결합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나? 궁금하네. 분명히 내 몸은 전성기로 돌아왔어. 어쩌면 실험 부작용이 사라져서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게 느껴지는 걸지도 몰라. 부작용이 나타난 이후로 내 정신은 흐릿했었지. 심지어 거부 방지 마법마저 사라졌어. 17번의 삶이 정말로 끝났다면 이제 인간으로 살 수 있다는 뜻일까? 그렇다면 17번은 그냥 나에게 할당된 연구실 번호였을 뿐이야. 내 진짜 이름은 괴물, 아니, 뒤틀린 성격. 최소한 남을 돕도록 노력해봐. 모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한다. 차두유는 어때? 젠장. 길고양이가 어떻게 누굴 구해? 글쎄, 일단 계속 가보자. 복수, 솔직히 너무 오래돼서 증오의 불꽃이 더 이상 타오르지 않아. 하지만 계속 가다 보면 결국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되겠지. 그냥 계속 앞으로 나아가자. 지금 완전히 발가벗었잖아. 몸을 가릴 천 조각 하나 없이. 좋아. 결정했어. 지금부터 인간처럼 살아보도록 노력할 거야. 떠날 준비를 하는군. 떠날 준비를 하는군. 옷을 입은 게 언제였더라? 하지만 어디서 옷을 찾아야 하지? 강변 지역으로 이동 중. 주위를 둘러보자. 눈에 띄는 것이 있군. 이건 일종의 영역 다툼인가? 치열해 보이는데 명백한 부상 흔적은 없어. 독살인 것 같군. 완벽해. 짐승 가죽이 부족했거든. 그런데 내 손이 날카로운 칼날로 변하잖아. 그런데 칼로 껍질을 벗겨야 해. 내가 연구실에서 배운 바에 따르면 먼저 배를 따라 자르고 외과용 가위로 겨드랑이를 잘라야 해. 좋아. 한번 해보자. 천천히 짐승의 배를 가릅니다. 갑자기 보라색 액체가 뿜어져 나와. 이건 독이야. 독이 온 땅에 퍼지지만 당신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침착하게 계속 껍질을 벗깁니다. 완료. 처음 치고는 나쁘지 않아. 다음. 더 부드러울 줄 알았는데 역시 몬스터 가죽은 뻣뻣하구나. 잠시 후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이것. 별 생각 없이 가죽을 계속해서 빠르게 때립니다. 이게 가죽 손질하는 방법인가? 그런 것 같아. 완료. 너무 부드러워. 이 정도 크기가 딱 좋아. 그렇지. 이제 스타일을 내볼까? 이게 괜찮나? 됐어. 딱 맞네. 아직 독이 다 안 빠졌어. 귀찮아. 됐어.
나중에 넌 그 괴물을 쳐다봐. 아직 안 죽었어. 혼란 속에서 계속 발버둥치네. 에? 나는 녀석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것 같지? 그냥 내 상상이겠지. 해부했는데도 아직 살아있어. 불멸의 존재인가 보군. 이미 한 번 죽였는데 상대가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해가 없어. 굳이 끝장낼 필요는 없겠지. 너랑 나는 운이 좋았어. 이것이 나의 두 번째 삶이니 잘 살아봐. 인연이 있다면 다시 만나겠지. 나중에 그는 동굴로 들어간다. 온 문제는 해결됐고 이제 머리 위에 지붕이 필요해. 벽에 금이 간다. 갑자기 다리가 여러 개인 괴물이 나타난다. 너에게 달려들려고 해. 태어난 내 생각이 여기선 좀 암울하네. 그렇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넌 그것을 반으로 찢어버린다. 넌 무시한다. 괴물이 쓰러지고 넌 다른 곳을 찾으려고 돌아선다. 장면 전환, 눈 덮인 지역. 눈 짐승들을 쓸어버린 후 이곳을 고려해보지만 음식을 찾기 힘들 것 같아 잊어버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니 녹색 버섯들이 보이는데 냄새가 너무 강해. 잊어버려. 이곳에서 저곳으로 어떤 곳은 너무 어둡고 어떤 곳은 너무 덥다. 한동안 찾다가 협곡에서 멈춘다. 여기 경치가 좋네. 예상외로 아름다워. 조금 더 관찰해볼까? 갑자기 넌 뛰어 내려 강력하게 착지. 맑은 물에 물고기도 많네. 맛있어 보이는데 여기서 잡아서 구워 먹으면 딱 피크닉이겠어. 만약 여기 근처에 집을 지으면 나는 자연 속에서 사는 거겠지. 꽃도 있고 공기도 깨끗해. 좋아. 여기가 션듀안의 집이 될 거야. 갑자기 푸른 전류가 번쩍인다. 공간 균열이 나타난다. 무언가를 휩쓸어 가는 것 같아. 반대편에는 로봇이 합선되고 있다. 무언가를 알리는 듯 올려다본다. 꽃과 풀이 가득한 챈던으로 돌아간다. 공기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신선해. 위치는 정말 대단해. 심지어 폭포 소리도 들려. 좋아. 여기에 우리 집을 짓기로 결정했어. 괜찮아. 먼저 집을 지을 깨끗한 땅이 필요해. 내 힘으로 나무 줄기를 쉽게 베어낸다. 일련의 나무들이 쓰러진다. 만족스럽다. 땅이 준비됐어. 고품질 목재 조각들을 분리한다. 이 정도 나무면 충분하겠지. 땅이 약간 고르지 않네. 그걸로 그는 표면을 휩쓸어 버린다. 이제 땅이 평평해졌어. 오, 완벽해. 햇빛이 정말 좋아. 내 마음대로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어. 먼저 모서리에 기둥을 박을 거야. 이것이 자유의지인가? 너무 행복해. 아마도 이것이 내가 처음 소유하는 집이기 때문이겠지. 널빤지를 내려서 갑판을 만들어야지. 벽은 미리 계획해두지 않아서 달팽이처럼 생긴 몬스터에게서 점액을 얻어야겠어. 마르면 엄청 단단해질 거야. 방수가 될지 모르겠네. 한 겹 더 발라야겠다. 좋아.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몬스터는 가까이 오지 않겠지. 집 완성. 완전 전쟁터 같네. 뿌듯해. 너무 아늑하다. 마음에 들어. 근데 뭔가 빠진 것 같아. 뭐지? 보통 집은 어떻게 생겼더라? 연구소에 있을 때 전이 문이 열리기 전에 모형집이라고 가르쳐줬었지. 연구소 교육 영상에서 앞마당에 뭘 심었던 것 같은데. 앞마당. 아니면 강아지가 필요한 건가? 하지만 여기선 키울 수 없잖아. 식물 아니면 텃밭을 가꿀까? 근데 마계에서 뭘 키울 수 있지? 아, 근처에 눈 덮인 산이 있잖아. 만드라고라를 심자. 좋아. 만드라고라의 서식지는 마력이 가장 짙은 눈 덮인 봉우리래. 이 지역은 눈이 많이 내리니까 눈 덮인 산이 맞겠지. 내가 납치되던 날도 온통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지. 너무 추워서 납치당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어. 생각해보면 키메라가 된 것도 좋은 점이 있네. 추위나 굶주림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마력의 양을 보니까 거의 다 온 것 같아. 여기다. 다행히 헛수고는 아니었네. 이것들은 만드라가라 문피시와 비슷하게 압력에 극도로 민감한 생물들이야. 환경이 조금만 변해도 죽을 수 있지. 옮기려면 어린 개체들이 더 잘 적응할 것 같아. 그렇지. 아, 내 귀마개를 해야겠다. 엄청 크게 소리 지르거든. 인삼처럼 생겼네. 착각한 거야. 저건 뭐지? 또 있네. 이것도 있고. 신기한 거 많이 갖고 있네. 설마 이 녀석들 잠꼬대하는 건가? 만드라 그라스의 비명이라고 불리는 건 인간이 인공적으로 번식시킬 때만 나타난대.
인간 세계에서는 마력 수준이 낮아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거든. 억지로 뽑아내면 비명을 지르면서 즉사할 거야. 비명을 안 지르는 게 당연하네. 여기는 마계잖아. 그런데 이 정도 발달 단계에서 저항하지 않는 거지? 도망쳐야 하는 걸 알 텐데. 아니면 내가 자기들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건가? 내 몸에 만드라고라 세포가 있긴 하지. 뭐, 그거 좋네. 긴장하지 않으면 좋은 거지. 잘 돌봐주면 뿌리 좀 얻어서 차로 마시고 과일이랑 같이 먹어야지. 아, 억지로 열매를 따면 맹독으로 변한다고 들었어. 좋은 말로 꼬셔야겠네. 경치를 둘러봐야지. 사냥꾼들이 근처에 있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위험한 산까지 왔을까? 게이트에 들러서 한번 봐야겠다. 위험에 처한 2명의 헌터, 젠장. 도망치려고 우리를 미끼로 쓰는 거야. 정신 차려, 돌아오고 있어. 몬스터 토끼떼가 공격하려 하고 있어. 튀어나온 입이 기생충처럼 보이게 하네. 그들 중 하나가 자신의 힘으로 억누르고 있어. 필사적으로 버티면서 자기가 분명히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보호막이 깨지기 직전이야. 그냥 계속 집안일이나 할걸. 내가 왜 키메라를 찾는다고 자원했을까? 누가 나 좀 살려줘. 갑자기 하늘에서 푸른 돌 조각이 떨어져 지표면에 엄청난 폭발을 일으킨다. 괴물 토끼들이 불안하게 으르렁거린다. 둘 다 궁금해한다. 저건 뭐지? 사람이다. 차회인이 연기 속에서 나타난다. 눈토끼들이 당황하고 그는 눈토끼들을 생각한다. 오랜만이군. 그들은 겁에 질려 도망친다. 둘은 놀란다. 말도 안 돼. 비급 몬스터가 도망치고 있어.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성주이고 김태훈입니다.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천두훈이 조용히 대답했다. 천두훈이라 그런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그 복장은 뭐지? 혹시 위장한 헌터인가? 두한이 물었다. 당신들은 왜 여기 있죠? 겉모습으로 봐선 겨우 D랭크 정도인 것 같은데 설산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야 할 텐데요. 두 사람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글쎄요, 돈 때문입니다. 키메라를 산채로 잡는 유래가 있는데 보상이 엄청나거든요. 키메라요? 말도 안 돼. 그 남자는 덧붙였다. 소문에 의하면 탈출한 실험체라고 하더군요. 탈출하면서 포탈로 뛰어든 기계 생물이라고요. 두한은 속으로 생각했다. 기계 생물이라면 내가 아니잖아. 아, 뭐. 나는 그냥 포탈 크리스탈이나 얻어서 돌아가야겠다. 그가 물었다. 장비는 어디 있죠? 맨손으로 마계에 갈 건 아니잖아요. 포탈 크리스탈은 어디 있나요? 그 남자는 망설였다. 아, 우리 팀원들이. 아니요. 그들이 장비를 전부 가지고 도망쳤어요. 처음부터 그들의 음모였던 거죠. B랭크 헌터를 우리와 함께 보냈을 때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그 녀석들이 이미 훔쳐갔을까 걱정하고 있어요. 돌아갈 생각인가요? 그들은 대답했다. 생존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요. 마력에 감염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아시잖아요. 헌터가 머물 수 있는 시간은 마계에서 각성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간 세계로 돌아가 마력을 정화하지 않으면 대부분 죽게 됩니다. 하지만 진두우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죠. 그들은 간청했다. 저희를 데려다 주실 수 있나요? 제 아내가 임신했어요. 제발요. 갑자기 그는 뭔가를 보냈다. 찾았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두한은 그들을 버리고 날아갔다. 그들은 외쳤다. 야, 진.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희도 데려가 주세요. 아, 장면이 로봇으로 바뀐다. 협곡 끝에 서 있다. 이 지역은 위험해 보인다. 사람들이 뒤에 나타난다. 시간이다. 지금 제 앞에라. 모두 돌격. 그것은 화난 표정으로 빠르게 돌아선다. 그럼 그냥 제거해버리겠다. 그것과 로봇은 전투에 돌입한다. 두한은 놀란다. 내가 늦었나? 주변에는 피와 흩어진 짐뿐이다. 헌터들은 모두 도망갔다. 장비조차 버려져 있었다. 아이들의 발자국과 짐승의 발자국. 싸울 때 모습이 변하는 건가? 그때 기억났어. 실험체가 탈출했다는 소식을 들었지. 도망치면서 문을 부수고 나간 기계 생명체였어. 액체 금속으로 만들어져서 마음대로 변할 수 있다고 해. 재료가 너무 희귀해서 아이나 큰 개 정도 크기로만 만들 수 있대. 그 기계 생명체는 비급 헌터 5명과 혼자 싸울 수 있어. 꽤 대단하네. 이 순간 성추는 절망하고 있어. 난 이제 끝났어. 내 몸은 악마의 기운에 잠식당했어. 태헌, 진정해. 헛소리 하지 마.
다음 달에 내 아이가 태어날 거야. 기억해. 성추는 피를 뱉으며 말했어. 내가 돌아갈 수 없게 되면 내 아내에게 전해줘. 태연은 안타깝게 그를 바라봤어. 힘내, 성추. 아직 희망은 있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날 거야. 예상치 못한 발소리가 그들에게 다가왔어. 찬두은, 두은은 짐 더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났어. 그는 급히 그에게 달려갔어. 찬두은 씨, 제발 무릎 꿇고 빌게요. 제발 저희를 살려주세요. 멍 때리고 있어요. 아, 맞다. 포탈 스톤이 다 떨어졌지. 부탁드립니다. 마계에는 규칙이 없고 한번 잃어버리면 되찾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200만 1천원 수표가 저희의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제발 스톤 하나만 주세요. 지금 돌아가지 못하면 저희는 죽습니다. 200만 1천원이라 지금 당장은 필요 없지만 나중에 인간 세계에 가면 필요할 거야. 갈 때 생각한 후에 그들에게 스톤을 좀 줬어. 여기요, 감사합니다.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태헌이 재촉해. 일어나, 성추. 서두르면 해낼 수 있어. 두은이 물어봐. 포탈 크리스탈 예전에는 20만 원이었잖아. 맞죠? 태연이 대답해. 아니, 지금은 약 100만 원 정도 해. 왜? 내가 대답했어. 내가 좀 많이 봤어. 이런 식으로 갚을게. 그러면서 두은은 성추라는 사람에게 만화를 좀 옮겨줬어. 태연은 놀랐어. 찬두은. 만화를 옮기다니. 기다려봐. 만화를 옮기는 건 A급 헌터들도 꺼리는 일이야. 만화가 호환되지 않아 혼란스러워지면 만화 코어가 부서지고 둘 다 죽을 거야. 이러다가는 둘 다. 성추는 놀랐어. 악마의 기운이 정화되고 있어. 그는 태연을 껴안고 외쳤어. 살았어. 태연이 살았어. 우리는 살았다. 태연은 입을 벌렸어. 말도 안 돼. 그는 그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어. 감사합니다. 찬두은,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두은이 대답했어. 알았어. 나 이제 갈게. 빨리 돌아가. 태연은 입을 벌렸어. 그는 만화를 옮겨서 미야즈마를 정화했어. 엄청난 만화의 근원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해. 대체 누구지? 찬두은이잖아. 짐이 좀 딸린 채로 돌아왔네. 좋아. 내 사랑스러운 집에 아무도 침입하지 않은 것 같네. 이번 여행은 생각보다 더 보람 있었어. 일어났네. 멀리 다녀왔으니 피곤하겠지. 지치겠지. 잎이 다 처졌네. 땅에 심어줄게. 살살 다뤄줘. 바닥에 놔줘. 됐을 거야. 근데 좋아 보이진 않네. 싫어하는지 물어보는 거야. 옮겨지는 게 싫구나. 옮겨 다니면 영양분을 흡수를 못하는 건가? 만화 좀 줄까? 보통 좋아하잖아. 그렇지. 만드라고라들이 신나서 잘 먹네. 그럼 됐어. 좋아. 에너지가 저쪽에 있어. 아마 저 사냥꾼들이 찾는 거겠지. 기계 생명체가 나한테 뭘 원하는 거지? 원하는 게 있으면 나타나겠지. 일단 짐부터 정리해볼까? 뭐가 있나 보자. 어디 보자. 휴대용 부엌이랑 야외 요리의 필수적인 도구들. 세계 이동할 때 쓰는 팔문 개방석. 꽃가루 묻은 여벌옷 빨래해야겠다. 씻겨진다. 따뜻하게 덮을 침낭이랑 담요 2개. 준비성이 철저하네. 나한테 아주 유용해. 이건 매운 라면, 인스턴트 면이네. 마지막으로 먹은 게 고아원에 있을 때였는데. 잘 됐다. 배고픈 참인데 라면이나 끓여볼까? 라면 끓이려면 물 500ml가 필요해. 물을 잘 맞춰야 돼. 바르게. 갑자기 물 밑에서 뭔가가 솟아오르네. 알고 보니 이상한 물고기 떼네. 그렇지. 사람들은 보통 라면에 이것저것 많이 넣지. 그렇게 말하면서 손을 가볍게 튕겨. 생선을 넣으면 맛있겠지. 계란이나 파 같은 재료를 넣잖아. 이건 아마 계란 같은 거겠지. 그렇지. 임시 대체품. 파는 없으니 허브를 쓰면 되겠네. 재료는 충분해. 돌아가자. 로봇이 뒤에 나타났어. 아쉽다는 듯 배를 움켜쥐었어. 요리하고 있잖아. 지금 생선을 언제 넣을지 고민하면서 애쓰고 있어. 물고기. 그냥 다 같이 끓여야겠다. 섞으면 맛이 없을 텐데. 만드라고라들은 잠시 냄새를 맡더니 재빨리 입을 가렸어. 내 라면에서 이런 냄새가 나나? 그 향기가 로봇에게까지 전해졌고 계속 음식 냄새에 불평했어. 나도 먹고 싶어. 어떻게 해야 하지? 전에 연구실에서 사람들이 개를 정말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 만약 빨리 길 잃은 개가 되면 사람들이 나랑 음식을 나눠 먹을지도 몰라.
듀유는 기계 생명체 그걸 계속 눈여겨보고 있어. 한동안 나를 따라오고 있었어. 내 경계를 낮추려고 걔로 변한 건가? 심지어 동정심을 얻으려고 아픈 척까지 하고 있어. 너무 작아. 계속 꼬리를 흔들면서 행복한 척하고 있어. 이게 어떻게 연구실에서 탈출해서 마계까지 온 거지? 좋아. 한번 해보자. 둘 다 냄비 속 라면을 내려다봤어. 큰 호랑이 더미와는 다르게 생겼어 라고 대답해. 같이 먹어보자. 걔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먹는 동안 듀유는 이 맛은 이라고 생각했어. 연구실에서 친구들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게 해. 분명 이런 맛일 거야. 7살 때 듀윤이 라면을 먹었던 순간이 되살아왔어. 냄새가 너무 강해서 다른 냄새를 덮어버리네. 다 먹었으면 가라고 하네. 나는 해야. 청소해야 해. 놀리는 건가? 아까 왼쪽 다리가 아프다고 하지 않았어? 잠시 가만히 있네. 식사는 끝났어요. 빨래하러 갈까요? 나는 꽃가루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지만 계속 짐승 가죽만 입을 수는 없지. 나는 원시인이 아니야. 너무 세게 치면 부서질지도 몰라. 조심해야 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실수로 세게 내리치네. 땅이 갈라졌어. 괜찮아. 한 번 더 해봐야지. 이번에는 바위인데 저 기계 생물체. 왜 자꾸 여기를 맴돌지? 국수를 먹고 설거지를 하고 심지어 저 개나리 같은 꽃들을 감상하는 동안에도 기계 생물체가 온갖 모습으로 계속 다가오지만 아무것도 안 하네. 벌들에게 쫓기는 모습으로 장면 전환. 정신 연령이 5세 미만일 거야. 벌을 싫어해. 재빨리 잔인하게 벌들을 뭉개버리네. 말투가 기계적이네. 하지만 괜찮아. 강제 지식 주입을 받은 어린 키메라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부작용이야. 모른 척하면서 개나리가 정말 예쁘다. 빨래는 생각보다 힘들지만 이 정도면 됐어. 하지만 지금은 나한테 좀 작네. 그냥 아껴뒀다가 필요할 때 입어야지. 빨래까지 했는데 버리면 아깝잖아. 자, 만드라고라 보러 가자. 기계 생물체가 빨랫줄에 걸린 셔츠를 발견하네. 너의 옷도 나도 옷 입어. 좋아. 이제부터 이 옷은 내 거야.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머리카락과 피부를 더하며 더 변신하네. 마침내 어린 소녀의 모습으로 변신하네. 인간 형태 완벽해. 이때 두유는 왜 저것들은 여전히 저렇게 이상할까 궁금해한다. 잎이 점점 시들고 뿌리가 말라가고 있어. 이상하네. 밭을 갈 때 잡초를 다 뽑았는데 뭐지? 이건 땅속에 온갖 게 다 있네. 흙을 정기적으로 갈아줘야겠어. 거의 죽을 뻔했잖아. 여기 제대로 된 정원을 만들어야겠다. 집 크기 정도로. 저 기계 생물체가 나왔네. 안녕하세요. 놀랐지? 이번에는 여자아이네. 나한테 말 걸고 싶은 건가? 안녕하세요. 저 집이 당신 집이냐고 묻고 있어요, 아저씨. 집이 낡아서 쓰레기 더미처럼 보이네. 혹시 현지인이세요, 아저씨? 궁금해하고 있고 당신은 놀려줄까? 생각하고 있네. 맞아. 넌 어느 부족에서 왔니, 꼬마야? 너는 저기 멀리서 왔지, 꼬마야, 폭포 너머에서. 너무 멀어서 폭포 너머에서 왔다면 정말 찾을 수 없었을 거야. 코코넛 부족에서 왔니? 고개를 끄덕이네. 네, 맞아요. 저는 코코넛 클랜. 그 셔츠 뭐야? 내 건데 안 그래? 계속 조르지만 녀석은 양보하지 않아. 우리 클랜에선 뭘 줍든 그 사람 거야. 이제 내 셔츠야. 알았어, 꼬맹아. 가져. 그래서 코코넛 클랜에서 여기까지 무슨 일로 온 거야? 클랜에서 쫓겨나서 부탁할 게 있어서. 그래, 저도 여기서 살고 싶어요. 허락해 주실 거죠? 여기서 살고 싶다고? 네. 왜냐하면 벌레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집도 있잖아요. 여기라면 안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살고 싶어요. 정말 있을 곳이 필요한가 보네. 그래, 너무 이르지만 좋아. 하지만 여기서 살고 싶으면 일을 해야 해. 얼굴이 밝아지네. 정말요? 어떤 일이든 시켜만 주세요. 차두유는 부탁한다. 우선 밭을 갈아줘. 할 수 있어. 사람이 살 집을 지어야 하거든. 고라. 자신감 있게 괭이를 잡네. 저 힘 엄청 세요. 힘이라면 의심할 여지가 없지. 더 이상 숨기려고 하지도 않네. 아니면 그냥 연구소에서만 살아서 평범한 아이들이 어떤지 모르는 건가? 이름이 뭐야? 제 이름은 차두윤이에요.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 놀라네. 이름,
저는 없어요. 그냥 지어내도 될 것 같은데. 그때 그 예쁜 꽃들처럼요. 김나리, 제 이름은 김나리예요. 스키타이를 찾고 있냐고 소리치네. 김나리라고.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김나리와 스키타이는 한국어로 발음이 비슷해요. 끝났어. 정말 빠르네. 돌담은 천도원이 만들었어. 만드라고라들이 관심을 보이네. 정말 좋아하네. 더 빨리 했어야 했어. 김나리한테 신경 쓰고 있네. 왜 그래? 왜 갑자기 울고 그래? 만드라고라를 보니 친구들이 보고 싶어졌어요. 김나리가 대답했어. 친구라고? 연구소에선 친구가 있을 리가 없잖아. 소녀는 잠시 당황했다.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진정해. 너무 놀라지 마. 그냥 괴물들이 서로 사냥하는 거야. 여기에선 흔한 일이야. 김나리는 설명했다. 여기 오기 전에 병아리 같은 몬스터를 봤어요. 둘러싸인 것 같았어요. 다치고 물린 것 같았어요. 두유는 대답했다. 아마 그럴 거야. 이제 곧 먹히겠지. 여긴 어쨌든 마개니까. 잠깐, 설마 그 몬스터를 구하고 싶은 건 아니겠지. 김나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머리를 감싸지며 몬스터를 구하라고 했어. 아직 세뇌의 영향을 받고 있네. 아직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 도와줘야 할까? 하지만 명령처럼 들리게 할 순 없어. 그녀가 돕는다면 괜찮을 거라고 했지. 살아날지도 몰라. 보러 갈래.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김나리가 날아갔어. 금방 다녀올게. 이때 벌떼가 나타났어. 앞에 있는 손뭉치를 공격하려 하고 있어. 김나리가 나타나 벌들을 한 번에 걷어차버려. 괴롭히지 마. 내가 구해줄게. 과거 회상 장면. 지금 논의 중이야. 또 1등이네. 이러다간 저희가 고위험 실험에 투입될 거야. 주변 사람들이 그를 때리고 있어. 살려주세요. 너만 없었어도. 이유를 궁금해하네. 전 그냥 명령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아파. 그만. 이때 김나리가 계속해서 땅을 내리치고 있어. 지금 당장 멈춰. 괴롭히는 건 나빠. 김나리가 순식간에 벌들을 파괴해. 이때 두유는 만드라고라를 돌보고 있어. 기분이 좋아. 벌써 돌아왔어. 삼촌이라고 외쳤어. 어떻게 해야 하지? 아직 의식이 없어. 이건 김나리가 구해온 손뭉치야. 갑자기 깨달았어. 잠깐 진정해. 그거 잡아봐. 낯이 익은데 부상도 입었어. 죽어가는 건가? 두안이 다가왔어. 어디 보자. 그는 손을 들어 자신의 만화를 손뭉치에 불어넣었어. 다행히도 치명적인 상처는 없어. 몬스터의 악마 에너지는 각각 다른 역사를 담고 있어. 줄어들고 색깔이 바랬어. 내 생각대로군. 예전에 봤던 불멸의 몬스터야. 그런데 이렇게 작지? 재생 능력이 나랑 다른 건가? 김나리가 물었어. 살아남을 수 있어? 응, 그냥 영양실조야. 음식을 찾지 못해서 쪼그라든 것 같아. 영양실조라고 생각하는구나. 만화를 좀 줬어. 그러니 그냥 내버려 두면 점차 회복될 거야. 김나리가 그걸 바라봐. 봉제 인형을 기억하며 기억이 되살아나. 김나리가 물었어. 삼촌, 이렇게 놔두면 죽을 거야. 야, 떡처럼 부드럽네. 그럼 내가 키워도 돼. 돌보고 싶어. 그것에 훈련도 시키고 먹이도 줄게. 괜찮아. 두아는 그녀에게 잘하면 정말 커질 거라고 상기시켜줬어. 꼬마 아가씨는 그냥 먹이를 덜 주겠다고 반박했어. 너도 동의했잖아. 그래. 키우고 싶으면 키워. 꼬마 아가씨는 신이 났어. 정말. 그래. 마당에 풀어놓고 집 지키게 해도 되겠네. 솜사탕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 여긴 어디지? 눈을 떴어. 가장 먼저 두윤의 다리가 보였어. 나를 껍질 벗긴 놈이잖아. 김나리와 솜사탕은 동시에 놀랐어. 깨어났네. 비둘기처럼. 구구거려. 애기꽃은 궁금해하고 있어. 왜 악마 영역에 여자애가 있는 거지? 꽉 껴안고 있어. 깼구나. 애기꽃은 계속 발버둥쳐. 놔달라고 했잖아. 두유는 잠시 멍해졌어. 저게 하는 말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나? 애기꽃은 한탄에 김나리가 붕대 감아주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 다 나았어. 삼촌, 이름 지어줬어요. 구구거린다고 구구처럼 하니까 구구라고 부르자고 그가 대답해. 그래, 나쁘지 않네. 애기꽃은 얼굴을 찡그려. 야, 너 지금 당장 나 놔줘.
너희들은 왜 나한테 허락도 없이 이름을 지어주는 거야? 싫어. 나 이미 이름 있단 말이야. 그 소녀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애기 꽃에게 물을 잽싸게 붓고 있어. 계속 구구거려. 또 목마른가 봐. 삼촌 다 젖었어요. 다음에 뭘 해야 하지? 거기 누워서 눈만 굴리고 있어. 안 돼. 더 이상 물 붓지 마. 두유는 상황을 이해했어. 소녀는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김나리는 배고픈가 봐 하고 궁금해하고 있어. 뭐 좀 먹을 거 찾아올게. 한편 두유는 나무를 만지작거리고 있어. 애들이 몇 명 있으니까 물건 정리할 선반이라도 만들어야겠어. 크기는 이 정도면 되겠지. 너무 클 필요는 없어. 나무 자르다가 쪼개졌어. 에 이러지? 식탁이랑 의자 만들 때랑 똑같이 하는데. 그는 궁금해해. 솜사탕이 설명해. 나무 색깔이 다르잖아. 내 앞에 있는 건 연목이야. 그는 쳐다봐. 아, 나무 종류마다 단단함이 다르구나. 솜사탕이 대답해. 당연하지. 그것도 몰랐어. 그가 물어봐. 그럼 무슨 색 나무가 제일 튼튼해? 그가 대답해. 당연히 빨간색이지. 갑자기 솜사탕이 깜짝 놀라. 잠깐만. 내가 내 말을 알아듣는 거야? 두윤이 주위를 둘러보며 빨강 하고 외쳐. 설마. 말도 안 돼.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텔레파시를 써볼게. 두유는 무서운 기운으로 솜을 쳐다봐. 여기 어디에 붉은 나무라도 보이나? 아니면 내 서식지가 여기랑 다른가? 솜은 약간 움찔해. 내 텔레파시를 막고 있어. 싫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목소리가 들려? 대답하네. 정확히 여기는 아니지만 내 머릿속에 옛 인간 목소리가 떠돌아다니긴 하지. 그것보다 더 괴물이 인간의 말을 이해한다는 게 더 신기하지 않아? 구는 망설이며 그게 두유는 드물게 지능이 높은 종일 거라고 말한다. 이런 건 처음 만나보네. 우리 전에 만난 적 있지 않아요? 네. 다시 뵙고 싶었어요. 어떻게든 당신이 제 목숨을 살려주셨거든요. 다시 만나게 되면 적어도 한 번은 당신을 돕고 싶어요. 그럼 독성 껍질을 분리해낸 게 당신이었군요. 덕분에 불멸의 핵이 아직 온전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지금 저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뭘 도와달라는 거지? 구는 잠시 곰곰이 생각한다. 좋아요. 저를 따라오세요. 붉은 나무로 데려다 드릴게요. 한편 김나리는 필사적으로 도망친다. 사라져. 연구소는 싫어. 소녀는 뜨거워하며 울면서 달린다. 너무 뜨거워. 연구소가 날 잡으러 올 거야. 어떻게 해야 하지? 불은 무서워. 불은 싫어. 기계 생명체를 잡으려는 자가 저 어린 소녀로군. 정말로 기계 생명체잖아. 자유자재로 모습을 바꿀 수 있군. 아이를 공격하는 건 내키지 않지만 이해해줘. 내 목숨이 이 임무에 달려있어. 그는 손을 뻗어 소녀에게 화염 광선을 쏜다. 이제 끝이다. 나중에 두윤이 나타나 빨리 좀 정리하고 밥 먹으러 가자고 한다. 그 나무가 어디 있는지 나중에 알려줄게. 일단 아이부터 구해줘. 김나리는 불을 무서워해. 겁에 질린 것 같아. 몸을 떨고 있어. 불은 무서워. 저리 가. 불부터 끄자고 했잖아. 솜사탕 구가 덧붙였다. 애 괴롭히는 거 보니 넌 쓰레기다. 장발이 얼굴을 찌푸리며 무슨 원시인이야? 어느 집단 소속이지? 너도 기계 생명체를 노리는 것 같은데. 시간 없어. 꺼져. 두유는 무심하게 말이 너무 많다고 한다. 그는 분노하며 불을 던지며 건방진 자식.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저리 꺼져. 두유는 바위 꼭대기를 향해 부드럽게 광선을 쏘았다. 그는 놀라며 뒤돌아보니 바위들이 모두 그에게 쏟아졌다. 괜찮을까요? 아마 괜찮을 거예요. 소녀는 눈물을 닦으며 그가 불을 치워줬다고 말한다. 두유는 김나리 무서운 게 있으면 그냥 납작하게 때려 눕히라고 말한다. 일어나. 잠시 후 두윤이 그의 머리채를 잡았다. 뜻밖에도 그것은 가발일 뿐이었다. 두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이게 뭐야? 알고 보니 이 남자 대머리잖아. 그의 머리가 핑 돌았다. 안 돼. 내 머리. 두윤은 가발이라니 궁금해한다. 대머리인가? 구마저도 그렇게 젊은데 벌써. 김나리는 신나서 웃으며 대머리 아저씨 너무 웃겨. 이제 발디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아. 내가 그 꼬맹이 김나리를 비추는구나. 김나리가 이길 수 없는 상대는 아니겠지? 솜사탕이 답하길 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신성한 연결은 상대방의 기억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송하는 능력이야. 회상. 냉소적인 미소를 짓는 의사가 보고 있어. 피험자를 아무도 그렇게 피하지 못해. 직감이 발달한 것 같네. 자, 어서. 무엇이 두려운 거지? 단지 내구성 테스트일 뿐이야. 단이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잘했어, 김나리. 트라우마는 극복하기 쉽지 않아. 그러니 이건 진전이라고 볼 수 있지. 그렇지. 이제 저 녀석을 어떻게 할까? 그가 모두에게 묻는다. 소녀가 입을 열어 나는 좋은 생각이 있어. 폭포 꼭대기에서 아래로 장면이 이어진다. 그는 바위에 묶여 모두에 의해 폭포 위에 매달려 있다. 김나리가 말을 이어 젖으면 불타지 않잖아. 이제 발디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아.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중얼거려 이런 꼴로 끝나려고 마계에 온 게 아닌데. 젠장. 저 꼬맹이가 방금 대머리 아저씨 못생겼다고 했어. 드인이 사람 외모를 놀리지 말라고 상기시켰다. 생각보다 회복이 빠르네. 그가 폭포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솜사탕이 물어봐 뭐 하는 거야? 그가 답하길 국수 만들 물 뜨는 중이야. 그녀가 외쳐 국수, 내 생선 국수는 정말 맛있어. 그가 말해 그래, 코코넛 부족도 생선 국수 먹어? 그녀가 답해 응. 코코넛 부족은 국수를 정말 좋아해. 지금도 저 대머리 아저씨는 계속 둘을 보고 있어. 최소 A+급 헌터는 될 거야. 아니, 어쩌면 더 강할지도. 분명히 숨겨진 헌터 중 하나일 텐데 저렇게 사람을 묶어놓고 국수를 먹는 건 마계에서도 좀 심하지 않나. 김나리가 물속에서 기다리고 있어. 물고기를 잡고 있어. 라면 3개 끓이려면 물 많이 필요하잖아? 라고 묻는 거지. 그렇지. 김나리의 손이 괴물 물고기를 잡아. 삼촌과 조카가 물고기를 잡았어. 단이 조심스럽게 보더니 한 마리면 충분해. 그래서 놓아주자 꼬마 아가씨가 순종한다. 응, 어서 넣어. 대머리가 질겁한 표정을 짓는다. 뭐, 이게 뭐야? 저걸 끓이면 비린내가 엄청날 텐데. 왜 물을 저렇게 많이 넣는 거야? 이 사람들 정말 라면 끓일 줄 아는 거 맞아? 둘이서 재료 준비를 마쳤어. 자, 라면 먹자. 너무 신나. 갑자기 대머리가 말을 꺼낸다. 잠깐만. 야, 나 풀어주면 내가 요리해줄게. 말 그대로 그는 그들 앞에서 요리 실력을 뽐내기 시작한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건 그냥 인스턴트 라면일 뿐이야. 하지만 지금 나에게는 생명선과 같지. 라면은 이미 맛있어. 정석대로 끓여주지. 어쨌든 내가 요리에 대해 뭘 알겠어? 물량은 감으로 재는 거지. 먼저 끓는 물에 면과 스프를 넣어 4분 30초 동안 끓여. 현재 내 심박수는 분당 60회. 다시 말해서 270번 심장 박동수를 세는 것이 가장 논리적인 방법이지. 하나, 18, 119, 200. 이제 면을 들어 올려. 가장 중요한 건 면을 들어 올려 공기에 노출시켜서 쫄깃하고 탱탱하게 만드는 거야. 김치가 있으면 완벽할 텐데 여기는 마개잖아. 최선을 다했어. 후회는 없어. 남기수표 수제국수, 맛 90, 탄수화물 24, 단백질 18, 칼슘 20, 지방 20. 먹어볼래? 다들 두 분이 속삭이는데 형이 만든 국수랑은 차원이 달라. 정말이네. 두윤이 입으로 가져간다. 어디 보자. 다들 경악한다. 이것은 순수한 맛이야. 김나리가 신났다. 삼촌 너무 맛있어요. 솜사탕이 궁금해한다. 인간들은 이런 걸 매일 먹어? 그가 이렇게 답한다. 삼촌조차 놀랐다. 일단 다 먹어. 대머리가 망설이며 묻는다. 다들 맛있어요? 두윤이 원하는 걸 말해보라고 제안한다. 대머리가 잠시 멈칫한다. 그가 말을 잇는다. 이렇게 맛있는 게 공짜일 리 없잖아. 그러니 말해봐. 내가 해줄 수 있다면 해줄게. 대머리가 놀란다. 정말요? 정말이냐고요? 제발 가르쳐주세요. 헌터 남기숙, 형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두유는 잠시 당황했다. 잠깐, 내가 왜 형이야? 그리고 뭘 가르쳐 달라는 거야? 대머리가 덧붙였다. 형은 제가 만난 헌터 중에 제일 강해요. 여기 정착하신 것 같네요. 요리는 웬만큼 해요. 자격도 있고요. 아버지가 작은 치킨집을 하셔서 치킨 튀기는 건 진짜 잘해요. 게이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재료를 조달하고 문 닫는 것도 귀찮으시잖아요. 제가 심부름을 해드릴게요. 물론 수강료도 낼게요. 형한테 배워서 A랭크 달성하고 싶어요. 두윤이 질문했다. 먼저 하나만 물어볼게.
왜 김나리를 공격했어? 현상금 때문이었나? 그가 대답했다. 김나리, 그 기계 생명체 말이죠. 형이 코코넛 부족인 척한다고 기띔해져서 그냥 맞춰준 거예요. 이때 걔는 여전히 장난치느라 아무것도 못 들었어. 진짜 끝난 건가? 그가 덧붙였다.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말하기 좀 그렇지만 현상금은 필요 없어요. 헌터랭크 승급 시험만 통과할 수 있다면 김나리도 필요 없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두유는 일어나는 방법을 이해한다. 기회를 얻었어. 맛있는 식사였어.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일단 연습부터 시작하자. 지난번엔 너무 빨랐어. 고맙습니다 보스. 나중에 소녀가 제안했다. 삼촌, 제가 삼촌 상대해 드릴게요. 두윤이 물었다. 정말 괜찮겠어, 김나리? 김나리가 선언했다. 이미 말했잖아요. 무서운 건 전부 짓밟아 버려야 해요. 저 불을 꺼보고 싶어요. 대머리 녀석이 비웃었다. 저 꼬맹이는 벌써 잊었나 보네. 보스가 강하다는 것만 아는 거지. 나도 약하지 않다고. 두윤이 명령했다. 내 이름은 남기숙이지. 맞나? 저거 부술 수 있겠어? 대머리가 물었다. 저거 흑철석이잖아요. 맞죠?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단단한 돌이요. 듀안이 다시 물었어. 할 수 있겠어? 그는 망설였어. 못해. 흑철석은 너무 단단해. 최소한 A랭크는 돼야 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뒤에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어. 그는 깜짝 놀랐어. 뭐야? 무슨 일이야? 김나리가 단호하게 말했어. 민머리, 일어나. 싸우자. 남기석은 자연각성자로 한때 총망받는 헌터였어. 그는 겨우 8살 때 처음 각성했어. 사람들이 보통 성인이 되어서 각성하는 평균 나이에 비해 그는 극히 드문 경우였지. 12구역에서 B랭크 헌터 시험 동안 김남석은 손에 든 불의 힘을 사용하여 돌진하여 꾸준한 노력 덕분에 빠르게 상대에게 피해를 입혔고 20살이 되기 전에 빠르게 B+ 랭크를 달성했어. 그의 놀라운 성장은 그에게 큰 명성을 가져다 주었어. 최고의 헌터가 되는 꿈을 꾸며 그의 날들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어.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그에게 너무 빨리 찾아왔지. 그의 손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가득 차 있었어. 이게 뭐야? 사람들이 이제 막 각성하기 시작하는 나이에 그의 머리카락은 걷잡을 수 없이 빠지고 있었어. 20대 초반에 그의 정수리는 얇아지기 시작했고 20대 중반에는 그의 헤어라인이 뚜렷한 M자 모양을 형성했어. 남기석은 계속 머리를 움켜쥐며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았어. 그는 갈 수 있는 모든 병원에 갔지만 병원에서 그는 계속 의사에게 재촉했어. 머리 이식을 더 받을 수 있나요? 돈은 많아요. 의사는 어쩔 줄 몰라 했어. 다시 빠질 뿐일 거예요. 진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남기석은 절망했어. 잘생긴 외모와 타고난 재능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쓸모없어졌어. 한때 누구보다 밝았던 그는 빠르게 빛을 잃었어. 307번 남기석 탈락. 오랑내발. 내 성장은 정체되었어. 갑자기 TV에 프로그램이 나타나. 오늘의 게스트는 홈비트 연구소의 한마온 두 박사입니다. 그는 TV 화면에 나타나 열심히 듣고 있어. 최근에 놀라운 발견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액체 금속은 마계에서도 매우 희귀한 화합물입니다. 제가 실수로 머리에 좀 묻혔습니다. 보세요. 제 머리카락이 이렇게 다시 자랐습니다. 저는 거의 90살입니다. 남기석은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어. 이게 뭐야? 그는 계속 듣고 있어. 그럼 다음 발모제를 개발하실 건가요? 아니요. 이번 사건으로 마계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깨달았습니다. 각성자로서 인류의 안전을 위해 남은 액체 금속을 사용하여 기계 생명체를 만들고 한국에서 1위를 도전하겠습니다. 왜 테이블을 치면서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시나요? 아니요. 발모제를 만드세요. 그것이 인류의 안전에 중요합니다. 며칠 후 홈비트 연구소의 걸작 기계 생명체가 마계로 탈출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남기석은 달려갔습니다. 마계에는 규칙이 없습니다. 누가 무엇을 찾든 그것은 그들의 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낼 거야. 내 머리카락을 되찾을 거야. 현재로 돌아와서 당신은 방금 일어난 일을 목격했습니다. 이 꼬마, 너무 강한 거 아니야? 남기석이 일어섰어. 김나리가 여전히 거만하게 웃고 있는 동안 듀안이 말했어. 너는 한 방도 못 버티잖아. 이러다가는 그냥 심부름꾼이 될 거야. 그는 외쳤어.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두고 봐. 잠시 후 캐비닛이 완성되었어. 좋아. 수납장이 완성됐어. 이건 정말 튼튼해.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솜사탕이 말했어. 이건 오래 갈 거야. 그는 실제로 꽤 대담해. 남기석은 짜증이 났어. 하루 종일 졌어. 다시 화력을 사용했는데 왜 이렇게 느껴지지? 자유로워. 가발을 벗어서 그런가? 김나리 긴 자루 화염 무기를 쓴다고 말하고 다시 싸워보자. 솜사탕은 제 불다루는 솜씨가 나쁘지 않은데 애한테 지면 안 된다고 지적하네. 두윤활, 김나리는 평범한 애가 아니니까. 너희 둘 제대로 싸울 거지? 이번엔 내가 꼭 이길 거야. 덤벼, 늙은이. 위에서 바로 내려치는 공격. 김나리 액체로 빠르게 분리되네. 이건 액체화. 저 액체들이 천천히 사람으로 돌아오고 있어. 제가 발로 차서 남기숙이 맞았어. 제가 웃으면서 외치네. 이제 불 안 무서워. 덕분이에요. 아저씨. 어색하게 웃네. 비급에 갇힌 사람의 한계인가? 이제 쓸만한 기술이 없어. 안 돼. 일어나야 해. 지금 일어나야 해. 나 같은 물 먹은 놈이 언제 다시 이런 기회를 잡겠어? 사나이는 포기하지 않는다. 김나리. 일어나자마자 코피가 나는 걸 알아챘어. 두윤이 물어보네. 마계에 온 지 며칠이나 됐어요? 아, 오늘로 9회째입니다. 두윤이 경고하네. 돌아가셔야 할 겁니다. 그 실력으로 더 오래 있다간 마기에 죽을 겁니다. 남기숙이 끄덕이면서 그럼 돌아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있고 싶은데 A급으로 올라갈 잠재력이 있다고 격려하네. 계속 열심히 하세요. 제가 A급 시험에 6년 연속으로 떨어졌다고 말했어. 3년 안에 못 붙으면 가망 없다고들 하잖아요. 역사에 그런 예언은 없었고 두윤이 위로하네. 저는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직 당신의 잠재된 정신력과 마력이 완전히 발휘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울먹이면서 뜨거운 캡틴. 돌아가시면 마기 정화를 철저히 하라고 상기시키네. 속으로 생각하네. 그래, 내가 꼭 A급, 공인된 A급이 되도록 도와주겠어.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했어. 남기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해 주십시오. 나중에 남기숙은 인간 세계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 더 필요한 거 있는 사람? 우리라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 김나리? 인사. 라면, 조심해. 두윤이 잠시 힐끗 쳐다보네. 당분간은 그걸로 됐어요. 네, 대답했어. 그럼 좀 더 사갈게요. 농담하기 전에 연습이나 열심히 해. 다음엔 꼭 이길 거야. 아, 맞다, 보스. 제 가발 어디 있는지 못 보셨어요? 모르겠는데. 내가 대답했어. 당황했네. 그럼 다녀올게요. 어디로 사라진 거지? 솜사탕이 말을 꺼냈어. 괜찮겠어? 두윤이 되묻네. 뭐가 괜찮냐고? 저 녀석이 배신하면 위험하지 않겠냐고 덧붙이네. 더 많은 헌터를 데려오면 어떡해? 되물었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너는 다른 사람의 기억을 읽을 수 있잖아. 솜사탕이 말하길, 대머리인 것까지 포함해서 강렬한 욕망은 진짜인 것 같아. 두훈이 다른 장면을 보네. 저 녀석의 솔직함이 마음에 들어. 아주 재미있을 거야. 김나리가 궁금해하네. 삼촌, 구가 하는 말 이해돼요? 눈치챘구나. 말 안 했던가? 이해하고 있어. 구의 조언 덕분에 이 찬장을 완성했어. 어때? 이제 좀 깔끔하네. 그렇지. 애가 눈치챘어. 좀 어두운 것 같아. 애야, 그렇게 생각하니. 그럼 창문을 하나 더 내볼까? 그렇게 하자. 그러고 나서 바로 옆에서 직접 창문을 자르고 있더라고. 엄청 밝아졌어. 너무 좋아. 칭찬해줬지. 아주 잘했어, 꼬맹이. 밝은 게 좋으면 저녁에는 조명이 좀 필요하겠네. 김나리가 신나서 물어봤어. 조명 만들 수 있어? 야광석이라고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돌이 있거든. 몇 개 주워다가 천장에 매달면 밝을 거야. 손뭉치가 물어봤어. 야광석 어디 있는지 알아? 디엔이 대답했어. 알지. 화산지대로 가면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야. 손뭉치가 조금 망설였어. 화산지대는 헌터들에게 가장 위험한 곳으로 알려져 있고 내 고향이기도 해. 그러고 나서 바로 손뭉치를 껴안고 물어봤어. 삼촌, 구스가 뭐라고 하는 거야? 구스 목소리가 이상해. 뭔가 슬픈 것 같아. 손뭉치가 짜증을 냈어. 애가 너무 눈치가 빨라. 두안이 설명했어. 화산지대에 가는 게 걱정되는 것뿐일 거야. 내가 직접 갈게. 너희 둘은 여기 있어. 어린 소녀가 거절했어. 안 돼. 나도 갈래. 더 이상 뒤에 남지 않을 거야. 화산에 가고 싶어. 너랑 같이. 두안이 킥킥 웃었어.
이렇게 빨리 두려움을 극복할 줄은 몰랐어. 국한발도 추가했어. 나도 갈 거야. 거기서 처리할 일이 좀 있어. 거기에 마침내 세 사람 모두 동의했어. 좋아. 그럼 함께 가자. 사실 너희 둘에게 화산지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좀 줄게. 같은 시각 만도라 정원에서는 고라와 다른 사람들이 남기석의 가발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 장면이 위험한 화산지대로 바뀝니다. 연기 속에서 괴물의 눈이 나타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울부짖습니다. 화산지대는 마계의 헌터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세 곳 중 하나입니다. 화산재는 살점을 찢을 수 있고 유독가스는 응축되어 악마 에너지와 섞입니다. 그냥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 세계에는 이 장소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고 코트는 덧붙입니다. 저 아이는 뭘 하고 있는 거지? 코트는 김나리가 뛰어노는 것을 보고 당황합니다. 저 아이는 기계 생명체라서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떻게 멀쩡한 거죠? 당신은 뭐죠? 두인이 대답합니다. 키메라 헌터요. 코트는 묻습니다. 대충 짐작은 했지만 보통 키메라 헌터는 인간처럼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는 설명합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시 태어난 후 인간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와 함께 오는 게 괜찮은가요? 당신은 괴물이잖아요. 헌터 근처에 있는 것이 불편하지 않느냐고 코트는 답합니다. 그렇게 나쁘지는 않네요. 한편 김나리는 여전히 용암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아, 옷이 찢어질 뻔했네. 그는 흥미롭게 말합니다. 당신들과 이야기하는 게 재밌네요. 너희들에게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녀는 당신이 구와 이야기하고 있는지 묻고 그녀도 구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디유는 영리합니다. 그는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궁금해합니다. 김나리는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마계의 토박이입니다. 저도요. 코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짜 토박이야, 이 녀석아. 빗돌은 용암이 막 솟아오르려는 곳 근처에 있을 거야. 그가 대답했어. 그래서? 분화구 근처 말이야. 거의 다 온 것 같네. 김나리가 놀라서 외쳤어. 정상이네. 상황 좀 볼까? 어디 보자. 빗돌이 여기 있네. 근데 저거 불두꺼비인가? 울고 있나? 걔가 가리키면서 야, 봐. 앞에 또 한 마리 있어. 암컷이 이동하다 죽은 것 같아. 솜사탕이 설명했어. 등에 알을 지고 있는 애가 암컷이야. 불두꺼비 암컷은 알을 낳은 후 등에 지고 다닌대. 번식기에만 암컷 등이 저렇게 오목하게 들어간대. 근데 새끼들이 죽으면 알들도 다 죽을 텐데. 산 입구의 온도가 알들한테는 너무 높은 거야. 불쌍하게 느껴지네. 불쌍한 불두꺼비. 친구가 죽어서 슬픈가 봐. 도윤이 외쳐. 김나리,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잠시 후 그가 뛰어내리자 그녀는 이걸 보고 삼촌 어디 가냐고 물어봐. 어디가? 그는 불두꺼비와 마주보며 착지해. 두꺼비가 뒤를 돌아봐. 솜사탕이 경고해. 뭐? 당장 돌아가. 도윤이 다리한테. 불두꺼비는 엄청 예민해. 가까이 가지마. 순식간에 불두꺼비가 입에서 불덩이를 뿜어 공격해. 두유는 재빨리 두꺼비를 향해 손가락을 겨눠. 두꺼비는 잠시 멈춰. 그러고는 기절해. 나는 침착하게 안심시키고 있어. 기다려. 그냥 거기 누워있어. 이건 니카 코브라의 마비 독이야. 조금만 주입해서 곧 깨어날 거야. 불두꺼비는 독에 강하거든. 위에서 김나리가 외쳐. 삼촌 괜찮아? 도가 대답해. 나는 괜찮아. 나한테는 불두꺼비 세포가 있어. 내가 죽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은 계속 살아갈 수 있어. 잠시 후 두유는 두꺼비 등에 막을 만들어 단단히 묶어놨어. 되살아날 수 있을 거야. 나중에 조금만 신경 써줘. 이 두꺼비가 다른 두꺼비한테 머리를 파묻고 있어.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걸까? 잠시 후 불두꺼비가 공중으로 뛰어올라. 김나리 뒤에 착지해.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계속 도망쳐. 그녀가 외쳐. 불두꺼비가 이쪽을 쳐다봤어. 고맙다고 하는 것 같아. 아마 자기 자식이 죽은 걸 봤기 때문일 거야. 그럴 거야. 두안이 명령해. 좋아. 내려가자. 빨리 빗돌을 캐내서 집에 가자. 집. 그녀가 순종해. 네. 빨리 캐서 집에 가자. 김나리는 이렇게 맨손으로 부드럽게 바위를 치워. 와, 너무 예쁘다. 조심해. 떨어뜨리면 발 다칠 수 있어. 얼마 후 모두 꽤 많은 돌을 모았어.
도윤이 솜사탕에게 물어봐. 괜찮아? 피곤해 보이는데. 그가 대답해. 예전에는 이런 거 쉽게 던졌었는데. 이제는 너무 작아졌어. 그가 대답해. 너는 도움이 필요 없어. 내가 내일 하러 가면 어때? 친구들 보러 선물 가져가는 거잖아. 맞지? 그것이 톡 쏘아붙여. 뭔. 괴물한테 친구는 없어. 누구를 볼 생각도 없어. 선물만 주고 떠날게요. 내 친절하고 똑똑한 괴물들이 정말 다르다는 걸 궁금해하네. 안 그런가? 나는 안 그랬다고 솜사탕이 반박하네.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아. 떠나기 전에 작별 인사를 못한 게 후회될 뿐이야. 하지만 내가 스스로 무리를 떠났잖아. 망설이는구만. 지능이 있다는 건 좋은 거지만 단점도 있지. 솜사탕이 야수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전갈을 봤거든. 이건 붉은색, 짙은 붉은색 아니면 옅은 붉은색일까? 잠시 후 다른 녀석이 와서 그 전갈을 낚아챘어. 왜 그랬는지 놀랐지. 왜 갑자기 먹었을까? 신경 쓰지 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아무도 생각이 없는 곳에서는 언어를 모르는 게 덜 외롭게 느껴지는데 도움이 됐어. 그래서 무리를 떠나 혼자 사는 거야. 어쩌면 내 무리는 내가 떠난 줄도 모를 거야. 그들은 동료애가 뭔지도 몰라. 현실로 돌아와서 솜사탕은 여전히 참을성 있게 돌을 꺼내고 있지만 왜 이게 안 나오지? 빗돌을 떨어뜨리네. 김나리가 알아채고 무슨 소리지? 삼촌, 이 알, 끄덕이시나요? 괴물 알처럼 생겼네. 어떤 종일까? 두유는 궁금해하며 깨졌나? 작은 금이 갔어. 구미가 빗돌을 꺼내다가 부딪힌 것 같아. 아기 새는 건강하게 자라려면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해. 김나리가 물어보네. 그럼 우리 뭘 해야 해요, 할아버지? 집으로 가져가자고 제안하네. 여기 놔두면 계란 프라이가 될 거야. 둘 다 놀라네. 뭔가 부화하면 어떡해? 두유는 생각하네. 사실 요즘 근처에 둥지를 틀기 좋은 곳이 있는데 나도 안에 뭐가 있는지 알고 싶어. 어쩔 수 없지. 집으로 가져가자. 김나리가 기뻐하네. 좋아요. 고맙습니다. 솜사탕은 계속 질문하네. 미쳤어? 이런 알은 본 적이 없어. 누가 빗돌 떨어뜨렸어? 솜사탕은 걱정하네. 김나리가 위험에 처하면 어떡해? 괜찮아. 내가 보장할게. 두윤이 솜사탕을 안심시키네. 결정됐어. 집으로 가져가자. 자, 빗돌을 좀 더 파자. 네. 빨리 파서 집에 가자. 다녀왔습니다. 김기석이 묻네. 어디 갔다? 왔어, 형. 두윤이 답하네. 너도 일찍 왔네. 너무 열심히잖아. 이리 줘. 내가 들게. 두윤이 뭔가 알아챈 것 같아. 왜 저래? 무거워. 솔직하네. 괜찮아.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가방 때문에 손이 떨어지네. 뭐가 이렇게 무거워? 다시 묻네. 남기석이 올려다보네. 얼굴에 붕대를 감고 울 것 같은 표정이네. 다시 물어보네. 얼굴에 무슨 일이야? 참고로 이건 구미의 선물 매운맛 패키지. 한참 동안 뚫어져라 쳐다보네. 그러고는 라면 봉지를 뜯어서 생라면을 맛있게 먹는 것 같아. 두아는 누가 싸웠냐고 물어봐. 맞고 다닐 타입은 아닌 것 같은데 나리한테도 많이 맞는다고 말하며 당황해. 배고프신가 보네요. 제가 바로 뭐 좀 준비할게요. 아무 말 없이 달려가는 그를 바라봐. 손톱이 살짝 튀어나와서 돌을 깎기 시작해. 꼬마가 물어봐. 아저씨 뭐 하세요? 그가 대답해. 나는 빗돌을 깎고 있단다. 천장에 매달아서 예쁘게 만들려고. 김나리는 놀라고 신나서 들어. 아저씨는 정말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고 설명도 잘해줘. 그리고 아저씨는 아빠처럼 친절해. 두윤, 코코넛 클랜의 증조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아직 잘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김나리가 약간 망설여. 네, 그래요. 이 순간 솜사탕이 땅바닥에 누워있어. 화산 지역처럼 따뜻한 석양이 지고 있지만 내가 찾는 목표가 나타났어. 갑자기 목표가 뒤에서 달려와. 그것은 만다라 고라갱이야. 그들의 눈은 마치 솜사탕을 공격하고 싶은 듯이 분노를 보여. 한 명은 남은 한 명을 공중에 던져 기술을 만들어내. 만다라 고라가 합쳐져서 여기저기 굴러다녀. 하지만 크기 차이 때문에 솜사탕 몸에 튕겨져 나가. 소미는 궁금해. 이게 뭐지? 무슨 일이야? 저 만도라들은 계속 소리만 질러. 김나리가 둘 다 혼내. 왜 싸우는 거야? 도연이 웃어.
구가 자기들 영역을 침범해서 화났나 보네. 남기숙은 식사 준비를 하고 있어.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모두 좋아할 새콤달콤한 맛. 이것은 유부초밥입니다. 만들기도 쉽고 예쁘게 보이기도 쉽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웃어. 자, 모두들 먹어봐요. 세 사람은 맛있어 보이는 요리를 바라봐. 칸이 평가에 꽤 괜찮아 보이네. DM이 예전 얘기를 꺼내. 우선 아직 내 질문에 답하지 않았어. 말해봐, 왜 얼굴이 저 모양이야? 그는 잠시 혼란스러워하며 머리를 극적여. 헌터협회에 시험 등록하러 갔다가 저희 랭크 멤버 몇 명을 만났어요. 둘 다 식사의 달콤함과 부드러움을 즐기고 있는 동안 더 먹고 싶냐고 물어보고 시험에 7번이나 떨어졌다고 놀리고 그러다가 싸움을 시작해서 맞았어? 남기숙은 어색하게 대답했어. 네. 저에게 함부로 굴지 말고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했어요. 자존감이 머리카락과 함께 빠졌냐고 계속 놀렸어요. 그래서 그는 생각에 잠겨 그를 바라봤다. 근데 스포츠 머리잖아. 그렇지. 완전히 빡빡이는 아니잖아. 그렇지? 그는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 조용히 대답했어. 아, 네. 그래서 승진 시험은 언제 봐? 당신은 궁금해했어. 다음 달 60일 정도 후에요. 그럼 우리는 특별 훈련을 해야 할 거야. 그런가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지금부터 김나리 설거지를 해야 할 거야. 남기숙은 당황했어. 네, 설거지요. 그리고 저기 화산재로 덮인 바위 더미가 보이지? 가서 전부 씻어내, 전부 다. 그것에 대해 물어봤지만 그는 특별 훈련이라고 말했어. 두유는 내가 하고 싶지 않다면 그냥 B반에 머물러도 된다고 퉁명스럽게 말했어. 클래스 B, 김나리 낚시 가서 바람 좀 쐴까? 그가 제안하자 낚시 좋다고 기뻐하네? 남기석은 실망한 표정으로 나타났다. 맞아. 나도 할 일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날 천재라고 생각하지만 나 남기석은 B급에도 겨우 도달하려고 노력해야 해. 오직 성실과 노력뿐인 사람. 한 번 결심하면 끝까지 해내는 사람. 6번 실패하고도 7번째 시도하는 사람. 사실 모든 걸 가졌고 심지어 좋은 사람. 나도 데려가. 장면 전환. 삼촌과 조카가 함께 낚시를 하고 있다. 소녀가 하품을 한다. 삼촌, 입질이 없어. 물고기들이 다 삼촌한테 가나봐. 그는 당황한다. 살려줘. 내 속성은 물이랑 상극이야. 아파. 드오와 핑. 정말 부지런하네. 뭐 하는 거야? 마법으로 몸을 보호해. 그는 머리를 감싸진다. 아직 수련 중이라 효과가 별로 없어. 이걸 본 그는 빛나는 돌 조각을 집어든다. 남기석, 이거 받아. 그는 당황한다. 그냥 잡아봐. 돌이 너무 무거워서 손이 미끄러진다. 이건 마법이잖아. 손에 힘이 안 들어가. 그가 답한다. 때로는 빛나는 돌에 극도로 농축된 마력이 담겨 있어. 마계의 마력은 정화되지 않았어. 그것은 날것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정제된 마법으로 밀어내서 그 힘을 휘둘러야 해. 그는 남기석을 가리키고 있다. 내 안에는 이미 충분한 마력이 있어. 아직 그걸 통달하지 못했을 뿐이야. 지금 보이는 장면은 남기석 몸속의 모든 신경을 보여준다. 이건 지금 흐르고 있을 거야. 두윤이 덧붙인다. 마법을 그것과 함께 흐르게 해. 자, 마법에 집중하고 빛나는 돌을 들어 올려봐. 지금 내 얼굴은 고생과 노력으로 가득 차 있어. 들어 올릴 수 있어. 역시 내가 생각한 대로 설거지랑 광산일은 전부 날 위해 준비한 마법 훈련 계획의 일부였군.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으니 설거지는 맡길게. 설거지하면서 마력을 흘려보내. 기꺼이 받아들였어. 맡겨만 줘. 기석은 뭐든지 청소할 수 있는 사람이야. 훌륭한 집안일 전문가. 할 수 있어. 밤이 되었다. 모두 잠이 들고 있다. 솜사탕은 알을 껴안고 웅얼거리고 있다. 늦은 오후에 자는 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온다. 김나리가 깨어있네. 그는 그녀가 왜 이렇게 늦게까지 깨어있는지 궁금해한다. 소녀는 눈물 자국이 있는 얼굴로 폭포로 힘없이 걸어갔다. 내가 옷을 더럽혔는데 삼촌이 준 선물이었어. 괜찮아. 빨면 깨끗해지니까 한밤중에 빨래하러 폭포에 온 거야. 두유는 밤늦게 왜 빨래를 하는 걸까? 귀여운 꼬마 아가씨? 갈아입을 다른 옷이 없는 건가? 나는 항상 같은 옷을 입어도 상관없지만 쟤는 아직 어린아이인데 내가 소홀했던 건가?
됐다. 얼룩이 없어졌어. 빨래 끝. 새 옷이나 다름없어. 그러고는 덤불에서 나오는 척을 하죠. 어머나, 밤 공기가 너무 상쾌하네요. 김나리가 조금 놀랐어요. 아저씨는 왜 여기 계세요? 산책 나왔다고 대답하네요. 너도 밤 공기 쐬러 나왔니? 소녀는 당황합니다. 네, 그래요. 산책하고 있어요. 김나리,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하고 여기 꽃 하나 꽂고. 어때? 꽤 귀엽네. 그렇지. 그녀의 옷을 꾸며주고 있네요. 예쁘다. 너무 예쁘다. 내 거랑 똑같이 생겼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연꽃이잖아. 갑자기 덤불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김나리가 깜짝 놀랍니다. 뭐였어요? 그는 부드럽게 눈을 감고 주변의 모든 것을 감지합니다. 거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메뚜기야. 이 녀석들은 비급 강철 메뚜기야. 야, 김나리. 옷이나 신발 같은 거 필요한 거 있어? 이미 주셨잖아요. 안 그래요? 라고 그녀가 대답합니다. 저는 이 옷이 정말 좋아요. 빈민가 근처 13구역의 장면으로 이동합니다. 두윤이 공간 균열에서 나타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나리는 괜찮다고 하지만 그녀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게 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네요. 구도 자꾸 그 얘기만 해. 데려가서 직접 옷을 고르게 해주고 싶은데 인간 세상은 아직 무리일지도 몰라. 추적 장치까지 달고 있잖아. 이상하네. 겨우 애들 옷 찾으러 빈민가에 돌아오려고 게이트 스톤을 썼다니. 분명히 여기 옷가게가 있었는데 궁금해하는 동안 그렇게 오래됐나? 없어졌나? 갑자기 팔이 그의 셔츠를 잡아당깁니다. 실례합니다. 옷가게를 찾고 계신가요? 빨간 머리 소년이 갑자기 10,000일이라고 외칩니다. 수수료는 10,000원이고 옷가게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람이 아니시군요. 그렇죠? 싸고 좋은 곳을 알고 있습니다. 두유는 옷을 교환한 후에 돈을 내겠다고 대답합니다. 지금 현금이 없어요. 빨간 머리는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10,000원도 없는 헌터라니. 길드에 들어간 후 두들겨 맞은 신참티가 나네요. 그래도 옷 살 돈은 있었네. 옷 살 돈은 있었네. 따라오세요. 원래는 선불로 받지만 너무 불쌍해 보여서 예외로 해드릴게요. 고개를 끄덕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서로 소개하죠. 제 이름은 오봉수입니다. 저는 차두윤입니다. 빨간 머리가 두윤에게 말을 걸기 시작해서 차라고 부를게요. 이제 순찰차가 생겼어요. 이제 빈민가가 훨씬 안전해졌어요. 최근에 각성했죠. 그렇지 않아요? 두윤은 놀랍니다. 그렇게 티가 나요. 장비도 없이 게이트를 나갔다는 건 거기에 돈을 쓰고 다 털렸다는 뜻이군요. 그는 쾌활하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낙담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어린 나이에 아는 것도 많네. 그 말 들으니 빨간 머리가 좀 삐쳤네. 뭐라는 거야? 아니라니까. 입이 짧아서 키가 작은 것뿐이야. 나 벌써 17살이라고. 여기가 쥐소굴이긴 해도 13구역은 피하는 게 좋아. 악명 높게 위험하거든. 11구역에 있던 스페이스 갱단이 여기까지 세력을 확장했대. 경찰도 손을 놔서 이제 아무도 감이 나서서 도와주지 않아. 아, 여기는 12구역이구나. 스페이스 갱단이라. 내가 살던 13구역 고아원은 아직 있으려나. 여긴 옷가게네. 가게 주인은 저 금발 여자애고. 쥐 소굴에 옷가게를 열다니 제정신이 아닌가 봐. 애 키울 돈이 없어서. 부부들도 애 낳을 생각조차 안 하는데. 아동복이 주력 상품인데 다른 걸 팔아야 하나? 딸랑 문이 열린다. 빨간 머리가 소리친다. 어이, 퍽 사장. 나 돌아왔다. 금발 여자애가 화내며 꾸짖는다. 너, 브레드. 누나라고 부르라고 했지. 나 아직 결혼 안 했거든. 왜 자꾸 사장이라고 불러? 두윤이 계속 관찰하는 동안 옷가게에 물건 사러 들어온 건 처음이네. 제가 뭐 사러 왔다고 소개해주네. 오, 헌터시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불러드린다. 롱수, 잠깐만 이리 와봐. 얼마나 더 거지 같은 헌터들을 여기다 드리려고? 내가 빚을 얼마나 탕감해줬는지 알아? 게다가 돈은 있는지 모르겠네. 쟤 좀 봐. 돈 있어 보이니? 잘생기긴 했잖아. 라고 받아친다. 불쌍한 헌터들 보면 내 죽은 동생 생각난다고 데려오라고 시킨 건 너잖아. 금발이 반박한다. 한두 번이지. 너 같은 놈들 계속 도와주다간 내가 노숙자 신세된다. 빨간 머리가 되받아친다. 누가 널 고용해서 날 도와주래? 내가 밥 사주는 거잖아. 내가 밥 사주는 거잖아.
딜런이 끼어들어 돈을 내민다. 죄송합니다. 옷을 좀 사야 해서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걸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그들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진다. 돈다발이네. 저거 100만 일 넘나? 하면서 하는 말이 이게 전부라고? 어머, 어서 오세요. 매일매일이 서프라이즈네. 쿵짝 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성인 옷부터 아동복까지 다 있습니다. 손님, 혹시 본인 옷 사시게요? 손으로 턱을 괜 채 유아복이요. 라고 대답한다. 몇 벌 골라주세요. 어머나, 제대로 찾아오셨네. 저희 주력 상품이 아동복이거든요. 올해 봄, 여름 신상부터 보여드릴게요. 라며 샘플 셔츠들을 보여준다. 레이스는 꼭 필요하고요. 아이들은 뛰어놀기 바쁘니까 활동하기 편한 옷이 최고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핑크색이 보이면 무조건 집으세요. 다 고르고 나서 계산서를 뽑기 시작한다. 매일 오늘만 같아라. 정말 말도 안 되게 다 팔렸네. 완전 매진이야. 100일 넘었어. 배달해 드릴까요? 싫으시면 됐고요. 제가 들고 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봉수가 내 몫의 돈도 줬잖아. 여기 있어요. 부탁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새 물건 사는 건 정말 재밌어. 주거 지역으로 데려다 줘. 여기 안정적이고 내가 원하던 깨끗한 방이야. 근처에 경찰서도 있어서 안전하고 집주인도 친절해. 듀엔이 문을 열고 들어간다. 정말요? 잠깐만 기다려. 곱갈게. 빨간 머리는 그냥 네라고 대답한다. 뭔가 이상해. 돈이 많다고 해도 나 같은 애한테 10만이를 주고 옷까지 사주는 거 요즘 돈으로 애들 유인해서 납치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도망 갈까? 혹시 박 여사만큼 좋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 맞아요. 집주인 정말 착하셔. 안에도 깨끗해. 여기 이거 받아. 길에서 꽁꽁 얼어붙은 것 같아 보이네. 알고 보니 잠시 동안 너를 도와주려고 방을 찾아줬어. 1년치 방세를 미리 냈으니 당분간 여기서 살아. 식비도 냈으니 잘 먹고 이제 가볼게. 그렇게 말하고 너에게 방 열쇠를 던져줬어. 빨간 머리는 잠시 망설이다 입술을 오므렸다. 들어가면 저 납치하는 건가요? 혼란스러워했다. 무슨 소리세요? 당신이 소개해줬잖아요. 감동받았어요. 그게 아니라면 왜요? 저를 처음 만났잖아요. 소개비, 옷, 그리고 이제 살 곳까지. 왜 저에게 이렇게 잘 해주시는 거예요? 뒤에는 그저 뒤돌아서서 내 모습이 예전의 내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나도 예전에는 너처럼 살았어. 오래전 이야기지만 안녕. 다음에 봐요. 이가 신나게 듀엔을 맞이했다. 보스, 돌아 오셨어요. 아무 말도 없이 어디 갔었어요. 그냥 애 선물 사러 갔었다고 대답했어. 선물. 어머, 정말 많이 사셨네요. 김나리와 소미는 둘 다 놀랐다. 남기석은 저는 없냐고 물었다.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냐고 물론 대답했지. 한편 김나리는 신나서 흥분했다. 이 새 옷 너무 예쁘다. 뒤에는 만족스럽게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들어가서 갈아입어라고 조언했다. 그녀는 네, 바로 갈아입을게요 라고 대답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동시에 지난번에 가져온 알에서 부화하려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뒤에는 옷을 개면서 속으로 옷 개는데 집중하기 시작한 이후로 이상해 라고 생각했다. 훨씬 더 편안해지는 것 같아. 갈아입고 나서 김나리는 즉시 삼촌, 나 봐봐라며 자랑했다. 이 옷 너무 예쁜 것 같아. 나는 부드럽게 정말 예쁘네 라고 칭찬했다. 그걸 제일 좋아하는구나, 그렇지? 그녀는 수줍게 몇 개 더 입어보고 싶어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연이어 김나리는 옷을 갈아입고 또 갈아입었다. 이 바지는 어떻게 입는 거야? 나는 악마인데 이렇게 예쁜 게 이렇게 많아? 너희 둘 그렇게 만족스러워 보이는구나. 너무 행복해. 너무 귀여워. 삼촌 다 골랐어요. 가운데 있는 닭이 꼭 닮았어. 정말 마음에 들어. 콤볼은 당황한 듯 보였다. 나랑 닮았네. 그렇지. 꼬맹이가 고르는 건 끝났나 보네. 그래서 옷더미 정리하는 거 도와주는 거고. 그래. 이제 내가 개는 것도 도와줄까? 네. 제가 할게요. 솜사탕은 남은 거 보고 있고. 그럼 저 남은 것들은 어쩌려고? 집에 더 이상 둘 데도 없는데. 두윤이도 동의하네. 응.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 집을 확장해서 드레스룸을 만들까 생각 중인데 그럼 옷만 놔두는 방이 하나 생기잖아. 그럼 또 나무 베어야 하는 거야. 솜사탕 엉덩이 씨. 걱정 마.
벌써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서 베어 달라고 했어. 야, 남기석. 특훈 받을 준비는 됐겠지? 멀리서 부르는군. 기석이 왠지 뿌듯해하는 표정인데, 당연하죠. 특훈 받을 준비는 언제나 되어 있습니다. 내 훈련 장비 준비해놨다, 동생아. 훈련 장비요? 대운이 궁금해하네. 설명해봐. 이 가죽옷이 훈련 장비라고요, 형님. 초고농축 독극물에 절여 놓은 거야. 만지기만 해도 죽을 뻔했잖아.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도 극한까지 몰아붙이시는구나. 역시 대단하십니다, 형님. 저도 본받아서 훈련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아들었으니까 놀려주고 입으라고 해야지. 사실은 대운이 형이 빨래하기 귀찮았던 거겠지 속으로 생각한다. 말이 나온 김에 딱 좋은 훈련 장비네. 솜사탕이 심각한 표정으로 쳐다본다. 훈련 끝났어. 그거 입고 나문 앞에. 내가 나무 골라줄게. 그 말 듣고 움츠러들기 시작한다. 잠깐만. 이거 입고 진짜 죽는 거 아니냐고. 게다가 왜 나무를 패? 김나리 쪽에서는 삼촌, 저 아래 대체 무슨 일 있는 거냐고 소리치고 있다. 냈다 시선 고정하고 뚫어져라 쳐다보는 중. 아르, 점점 더 움직임이 커지는 것 같다고 말한다. 이제 곧 부화하려나 보네. 지희석이 걱정하는 듯. 보스, 이거 재앙급 몬스터는 아니겠죠? 김나리가 농담한다. 설마. 분명히 귀여운 꼬맹이 몬스터일 거예요. 점점 알껍데기가 갈라지면서 알 속에 있는 눈이 보인다. 둘 다 엄청 놀란 표정인데. 부화한다. 나온다. 나왔어. 날카로운 발톱과 두꺼운 비늘 그리고 미쳐 날뛰는 것 같으뇨. 저 몬스터는 뭐지? 저 몬스터는 뭐지? 노란 뱀 같은 생물이 알에서 튀어나온다. 병아리, 뱀인가? 뭐야, 저거? 김나리는 태연하게 말한다. 엄청 귀여워. 갑자기 뱀이 높이 점프한다. 지이석의 얼굴에 착지하고 그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쳐다본다. 말할 필요도 없이 온 집안이 비명으로 가득 찼다. 솜사탕은 계속 재촉하고 빨리 하라고.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다고. 피코는 짜증난 표정으로 저 몬스터. 왜 나한테 잔소리하는 것처럼 들리지? 아니면 착각인가? 온통 독투성이인데 숨을 쉴 수가 없어. 보스는 이런 걸 걸치고 어떻게 멀쩡히 돌아다니는 거지? 대운이 잠시 기지개를 켠다. 옷 깨는 거 진짜 오랜만이네. 꽤 재밌는데. 김나리가 뒤에서 달려왔어. 삼촌, 쟤 빵 먹고 있어. 엄청 얌전하고 착해 보이네. 애가 구해준 거 알아서 그럴 거야. 꼬마가 보더니 이름 뭘로 할 거냐고 묻네. 뱀 종류니까 사사라고 불러도 돼요. 잠시 후 걔가 훌쩍 뛰어내려서 스르르 가버렸어. 아, 어디 가는 거야? 돌아와. 구는 저쪽을 보고 있네. 둘이 사이가 좋은가 봐. 나리가 새 식구를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희귀종인가? 나는 저런 거 본 적 없어. 나도. 구슬이가 경고하고 있어. 어쨌든 화산 몬스터인 건 확실해. 만드라고라를 주시해야. 됐어. 만드라고라요. 왜요? 궁금하네. 구슬이가 설명하는 중이야. 대부분 화산 몬스터들은 식물형 몬스터를 진미로 여긴대. 거기는 식물이 자라기 힘들어서 보이는 식물은 다 먹고 특히 강한 마력을 가진 식물을 좋아한대. 만드라고라를 분명히 파헤쳐서 먹을 거야. 요약하자면 만드라고라의 천적일 수도 있다는 거지. 기숙이가 뒤에서 다가오고 있어. 무슨 일이에요? 역시 구의 예상이 맞았네. 김나리가 필사적으로 말하네. 삼촌, 막아줘. 두윤이 침착하게 대답하지. 충돌이 없는 게 제일 좋지만 여기는 마개잖아. 마개니까 최소한 한 번은 서열 정리를 해야 해. 아직 어리니까 그렇게 위험하진 않을 거야. 지켜보자. 뱀이 만두라고라에게 도전하는 것 같아. 망설임 없이 뱀이 엄청난 속도로 달려들어. 가장 작은 놈을 노리고 있어. 첫 번째 놈이 막았어. 나쁘지 않아. 제일 큰 놈이 뒤에 있는 두 놈을 보호하고 있어. 만두라고라 삼각 포메이션. 먼저 방어하고 나서 반격할 계획인가 봐. 자료처럼 두 번째 놈이 반격하고 있어. 중간 크기의 놈이 뱀의 몸을 공격할 기회를 잡았어. 김나리가 목격했어. 꼬리로 막았어. 심지어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은 너무 일러. 시우시봉이 말하네. 왜냐하면 아직 세 번째 놈이 있거든. 제일 작은 놈이 손에 힘을 모아서 뱀의 얼굴에 단호하게 주먹을 날려. 당황하기 시작했어. 눈에 눈물이 맺히고 있어. 진짜로 울고 있네.
처음 맞아서 충격받았나봐. 김나리가 쫓아가. 진정해. 드윤이 선언하네. 두라고 라승리. 방금 장면을 목격한 둘 다 정말 긴장됐다고 감탄하고 있어. 정말 대단한 연기였어. 자, 다시 일하러 가자. 그래. 남기숙, 일어나. 너는 인간성이 남아있기는 한 거냐? 광활한 바다 풍경으로 전환. 갑자기 새 같은 생물이 급강하하며 격렬한 물보라를 일으켜. 이 존재는 몸은 남자이지만 머리는 새다. 그의 표정은 무언가를 찾고 있음을 암시한다.